그의 붓끝이 화폭을 지나면 상처받은 이름도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가 만들고 그리면 흔하고 촌스러운 이름도 꽃이 됩니다.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또 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게 저의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와 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인공호수,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대청호입니다. 요즘 이곳은 누구나 찾아와 쉼을 청할 수 있는 힐링 명소가 되지고 있는데요. 사람한테 주는 게 너무 많아서 때로는 사람도 자연한테 뭔가 좀 베풀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상수리나무로 서 있어요. 얘가 저쪽 사람이 사는 동네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는데요. 가물 것 같으면 열매를 많이 달린대요. 그리고 풍년이 될 것 같으면 열매를 적게 달린답니다. 기근이 든다든가 가물다든가 하면 나무는 본능적으로 씨앗을 퍼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물고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는 열매를 많이 매달아서 사람들이 주워다 무기라도 쑤어 먹게.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공생할까를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답니다. 마디마다 뿌리를 내려서 너른 산과 자연을 벗삼아 대청호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한국 화가 박석신 씨. 이파리가 화가에서 해설사가 된 사연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니까 내 살고 있는 마을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대청호에서 한 17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문화적 생태 또 실제 생태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 대청호에 문화적 생태를 좀 이렇게 갖고 싶었고 심고 싶어서 우리 마을 소개를 시작으로 예술가와의 산책을 하게 되었답니다. 무언가로 채워가는 게 아니고 이 자연에 비어 있는 걸 그대로 간직하면서 함께 교감하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와서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여행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의 산책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화가인 걸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새도 돼. 아주 조금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이름이 있어. 진작에 한번 모시고 올 걸, 아니면 여행할 때 이렇게 손 붙잡고 이런 길 같이 걸어볼 걸 하고 떠올리는 이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엄마. 엄마? 나이가 몇인데 엄마를 떠올려? 엄마가 몇 살이신데? 엄마 88. 어이구, 근데 아직도? 네.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남편하고 자식만 아는 엄마. 왜 그랬냐? 옛날에 아이고. 부모님이랑 거의 다 그랬던 이야기꽃을 피워내는가 했는데 하얀 캔버스엔 어느새 이름꽃이 피어납니다. 엄마가 저를 공주처럼 키웠으니까 제가 잘 못해드렸던 마음이 있어요. 어이구.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랬던 생각이 들어서 근데 부름을 못 부르시니까 문정자 그렇죠. 엄마 이름 맞죠? 여기 문자를 보니까 햇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자에 보니까 같네요. 꽃이 들어있어. 이거를 보니까 더 가슴이 저려와요. 엄마가 더 많이 생각이 나고 엄마한테 더 못했던 것이 더 생각이 많이 나고 이게 언젠가는 건강해져서 이곳에 다시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이 더 들어요. 자연스레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각자의 애틋한 삶을 담고 있는 이름을 그려내는 화가.
그는 어떤 이유에서 이름꽃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좀 유명해져 볼까? 아니면은 어디 뭐 강의라도 한번 나가볼까? 아니면 내 그림을 통해서 어디 공모전에 상 한번 타볼까라는 막 부단한 노력과 경쟁 속에서 화가라는 거를 유지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내 꿈이 정말 화가였을까? 이렇게 경쟁하고 뭐 뭔가 욕망을 위해서 뛰어가는 게 정말 예술가의 삶이었을까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름꽃을 그리기 시작한 건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부터였습니다. 아픈 이들에게 자신의 작품이 희망이 되는 걸 보면서 예술을 하는 이유를 찾았죠.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꽃으로 풀어내는 화가라는 별칭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표현해주는 프로젝트로 저와 함께하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이름을 그린다. 누군가의 마음 꽃을 그린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그리고 있답니다. 요란한 소리가 마당 안 가득합니다. 그림 작업이 아니라 나무를 파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우리 집 주변에도 새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새들이 자꾸 집 주변으로 온답니다. 딱따구리가 사라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래요. 딱따구리가 나무를 파서 벌레를 잡아먹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새 둥지를 틀고 하는데 딱따구리 개체수도 많이 줄고 숲에 새집을 매달아서 새들이 숲에서 안전하게 부화도 하고 새끼를 기를 수 있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개입을 해줘야 된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새 개체수를 줄이는데 또 사람이 일조를 했으니까 좀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을. 새집을 숲에 달아주려고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대청호에 떠다니는 버드나무와 북나무를 건져 올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가며 새 종류에 따라 몸집이 다른 점을 고려해 세심하게 만들어낸 새집입니다. 덕분에 대청호엔 화가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정성이 더해진 100여 개의 새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곧 이곳에 새로운 가족들이 둥지를 틀고 행복을 지저귀게 되겠죠. 화가는 화폭에 붓으로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게 뭐 화가의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때로는 삶의 무언가를 그리는 그 자체도 예술가의 몫이지 않을까. 제가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유목을 건져서 새집을 만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생태에 뭔가를 표현한다는 거, 내 삶에 표현하는 예술의 일부랍니다. 또 실제 매달려 있으면 정말 작품 같은 설치미술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환경과 생태와 마을과 호수와 또 제가 설치 작품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하고 있는 작업의 일환이랍니다. 새들의 지적인 만큼이나 청량한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수업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또 광대나무. 지난 시간에 내가 꽃반지 만드는 거 보여줬지? 제비꽃으로. 지금 만약에 꽃 죽으러 간다 그러면, 꽃 따라 간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하냐면 야, 그 꽃 좋을 시간에 공부를 한 자 더 해. 단어를 하나 더 외우든가. 근데 다시 잘 되돌아보면 우리가 삶을, 인생을 왜 사냐?
되돌아보면 그 시간 때문에 그러거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그리고 오늘 네이클로바를 찾을 거야.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어. 이 중에 한 사람만 찾아도 행운이야. 네잎클로버를 찾는 수업이라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이지만 어째 학생들의 눈빛은 교실에서보다 더욱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게 좋아. 왜냐면 그 옆에 봐봐. 이 소리쟁이라는 아이, 이런 아이도 있지. 여긴 꼬리뱅이라는 아이도 있지. 여기 봐봐, 꽃말이. 이게 얼마나 예쁜 아이야. 꽃말이. 풀밭에도 좀 앉아보자. 왜냐면 풀밭에 앉는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 같지만 이 네이클로바 찾는 풀밭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수많은 이 풀들에게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린 잡초라고 싸잡아서 아예 쓸모없는 풀 하지만 아니라고요. 다들 이름이 있고 꽃빛이 있고 색깔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닮아 있는 거지. 여기 있는 모두를 닮아 있는 거지. 개별성을 가지고 거기 피어 있는. 이 수업하다 보면 내가 즐거워요. 그는 작은 풀잎 하나에도 지나가는 바람 한 점에도 의미 없는 일은 없다는 걸 청춘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기도 네이클로바. 맞아. 좀 길겠다. 줄기를 알겠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수업이라 되게 감미롭고 되게 재밌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교실에서 맨날 연필 가지고 이제 뭐 적고 하는데 이렇게 또 자연과 친화적인 수업 재밌습니다. 되게. 어릴 때 막 부모님들이랑 같이 네이클로버 막 찾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오늘 찾은 행운의 네잎클로버는 소중한 이에게 전하는 누군가의 마음의 속삭임이 됐습니다. 작업실로 향하는 길. 그는 대전 원도심에 처음 문화예술의 꽃을 피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의 예술로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오고 지금은 명실상부 문화예술의 거리가 됐죠. 그리고 여전히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화가 박석신 씨. 요즘은 호랑이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데요. 우리 대전의 인물이죠. 역사적 인물인데 김호연재 그 인물 기획전을 서울 작가들하고 지금 3년째 기획하고 있는데 인물을 이렇게 탐구하다가 김호연재라는 그 조선 여류 시인이 내면에 있었던 그 뭐랄까 용맹하고자 했던 강하고자 했던 그런 인물의 저 이면에 정말 호랑이는 무서움과 용맹함의 상징이었을까? 우리 이야기 속 동화 속에는 좀 어눌하기도 하고 호랭이로 표현됐던 어눌했던 호랭이의 모습도 그 용맹함 뒤에 숨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 호랭이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지금 이입하고 있어요. 최근에 김호연재 인물 탐구 때문에 물론 호랭이가 등장했지만 예전부터 여기 저 옛날 소품 작품인데 이런 모습으로도 이게 호랑이하고 토끼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했었고 제 아주 오래전 소품 속에 많이 등장했어요. 곳곳에. 물론 저는 한국화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한국화를 전공했고 지금도 전통 미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이 한지라는 그 물성의 특성상 스며든다. 그 스며들기 때문에 번진다. 또 스며들고 번지기 때문에 우러나온다는 감성이 또 캔버스 위에 표면에 칠해주는 그 정수하고는 다르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연의 효과도 나면서 해학적인 표현을 하기가 저한테는 되게 맞더라고요.
시적 표현이 우세한 현대 회화에서 그는 서술적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풍자와 해학이 넘치고 금방이라도 이야기를 건네올 것 같은 작품들은 사람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작가를 쏙 빼닮았죠. 일단 제가 쓰는 재료들이 뭐 많은 화가들이 그렇겠지만 자연에서 이렇게 얻어서 또 직접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뭐 바탕재료 주로 쓰는 한지라는 재료도 어차피 자연에서 왔으니까 또 한지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 게 또 자연에서 얻은 뭐 재료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렇게 뭐 이런 산에서 제가 퍼온 흙인데 흙도 색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노란 빛깔 나는 것도 있고 또 흰색, 붉은색, 때로는 푸른 빛깔 나는 흙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직접 그 절개지에서 채취에다가 이렇게 물감으로 만들어요. 뭐 이거는 좀 너무 크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두드리는 용도와 이렇게 거칠게 터치를 낼 때 쓰느라고 뭐 저희 집 주변에 흔하게 있는 뭐 풀들이죠, 뭐 풀들. 물론 이제 벽과 식물 중에 사초라고 하는 식물들이 이렇게 잔뿌리가 부드러운 뿌리가 많아서 이런 것들 묶어서 붓을 써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가 저한테 그 영감이랄까요? 상상력의 어떤 더 폭넓은 뭔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재료들이 갖고 있는 규정되어져 있는 그 재료에서 벗어나면 내 상상력의 저 어느 귀착점도 이렇게 넓어지면서 깊어지면서 독특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어요. 제가 워낙 태생이 시골이어서 뭐 논밭, 논두길, 산 뭐 어디선가 제가 뛰어놀 때 부딪히고 또 제 손길에 닿았고 저랑 이렇게 같이 함께 뒹굴던 그런 재료들이 뭐 제 일부겠죠. 뭐 제 예술의 일부기도 하고 그 제 예술을 이렇게 발현시키는 또 뭐 분명히 원천이겠죠. 자연에서 얻은 재료가 예술의 원천이라면 그가 만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술의 날개를 달아주는 소중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때로는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화폭에 담아냅니다. 여기부터도 이렇게 연작인데 요 그림 그렸을 때 생각이 나요. 여기 대흥동 선술집에 앉아서 저도 막걸리 먹다가 그 선술집에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넋두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안 들릴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들려서 저도 막걸리 먹으면서 즉석에서 그렸던 그림들인데 여기 보면 뭐 좀 적나라한 좀 이야기여서 좀 욕도 나오고 하지만 그 막걸리 한 잔 먹고 자기 화풀이도 하고 분풀이도 하고 넋두리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진심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또 표정.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 봐도 그 몸짓만 봐도 그 사람의 몸짓에 지금 어떤 표정, 또 어떤 감정,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그리움 같아요. 제 안에 들어있는 그리움이기도 하고 또 내 주변 뭐 사람들의 그리움들을 때로는 제가 대신 그려주는 뭐 그런 그리워서 그린다. 늘 그리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고. 어린 시절 시골에서도 이름난 장난꾸러기였다는 화가. 그런 그가 미술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스승의 남다른 관심이었습니다. 낙서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너무 심하게 아마 그때 교과서에 낙서하는 거는 거의 금기였는데도 교과서에도 이렇게 낙서해서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옆반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낙서하는 거를 이렇게 밖에서 보셨나 봐요. 이렇게 들으셔서 제가 낙서하는 거를 이렇게 그거 알죠? 이렇게 봐 하고서 이제 낙서장을 이렇게 보시는데 막 막 이 긴장 또 혼날까봐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얼어 있는데 선생님이 제가 낙서한 걸
보시더니 교무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미셨어요. 여기다 해보라고. 또 그리는 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여기다 그려봐. 공책이나 책에다 하지 말고. 그리고 그때 주셨던 그 하얀 백지 그 선생님 연습장이 아마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시작이지 않았을까. 스승의 관심으로 자라난 한 소년의 꿈처럼 그는 예술 또한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깊은 뿌리가 있을 때 비로소 꽃피울 수 있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꽃 한 송이의 꽃빛과 향기는 그 나무의 뿌리에게 물으라.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 뭐 그림 한 점에 표현하는 저 작은 조형은 사실은 내 그 연결되어 있는 가지, 또 나무의 줄기, 몸통, 그리고 저 땅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로부터 올라온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꽃 한 송이로 피어지는 걸 테니까 꽃 한 송이의 향기와 꽃빛은 그 나무의 뿌리에게 물으라. 내가 써놓고도 잘 썼다. 그는 오늘도 어렵고 딱딱해 얄궂은 그림보다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화폭에 옮기고 싶습니다. 그런 거 계속 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내 그림에 고스란히 담겼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스케치한 것처럼 저 바위에 지금 물의 깊이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제 삶의 깊이도 제 예술에, 제 그림에 뭐 고스란히 담길 테니까, 무늬로. 터무니없다 할 때 터무늬라는 게 내가 살았던 곳에 무늬를 어떻게 남겼냐거든요. 그 터무니가 없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내 삶의 흔적이 없는 거니까. 내 삶의 흔적이 아마 무의식 중에라도 내 그림에 그대로 담길 테니까 좀 여러 가지 색채로 또 다양한 형태로 누가 보아도 아, 참 예쁜 색채다 아니면 참 멋있는 형태다 그렇게 느껴지는 무늬를 그리면서 제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그림에, 제 예술에 내 삶의 깊이를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에 소중한 꽃 한 송이를 피우고 사람들이 외면했던 공간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운 화가 박석신. 자연에게, 사람에게 늘 진심인 당신이 바로 진정한 꽃입니다.